안녕하세요. 입시 전문 컨설팅 학원 리베라 입시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는 리베전 대표 장재영입니다. 리베라 입시 컨설팅은 학생들이 좋은 생기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진로 혹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학원입니다. 개원한 지 3년이 안 되어 1000명 이상의 학생, 10,000건 이상의 컨설팅 수업이 진행되었고요. 현재는 입시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심층 면접, MMI 면접을 비롯한 면접 대비 수업과 다양한 입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기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듣는 얘기가 정답을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기부에 정답은 없습니다. 생기부는 학생의 학교 생활을 담아낸 기록물이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읽어내는 독자들에게는 개인의 취향이 있고 누군가에게 좋은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인 생기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지만 엄연히 오답은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대신 써준 이야기, 수필의 탈을 쓰고서 만들어낸 거짓된 이야기, 독자의 흥미를 끌어내지 못하는 이야기 등등.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나쁜 생기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답들을 피해서 절대 다수의 독자를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이야기를 완성한다면 비로소 우리는 그런 생기부를 좋은 생기부라고 부릅니다. 세특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특은 나쁜 세특일까요? 아마 세특에 대해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나쁜 세특이라고 아마 답을 할 겁니다. 탐구 내용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고 나열에만 그쳤기 때문이죠. 그럼 이 세특은 어떨까요? 비전 선포식, 암세포의 세포 주기 조절 이상과 항암체 저항성 관계 탐구, 대사체학 기반 질병 바이오 마커 발굴과 같이 정말 많은 활동의 전문 지식까지 탐구 수준도 매우 높아 보이네요. 앞선 세특과 비교해보니 어떠신가요? 하지만 이 세특도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나쁜 세특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의 수준에 맞지 않은 전문 지식을 남발하고 탐구 경험을 나열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세특은 누가 봐도 성의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나쁜 세특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특은 좋은 세특으로 착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특을 만들 때 다수가 빠지는 함정입니다. 이런 생기부의 함정은 바로 대학의 관점, 입사관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생기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지원하는 대학에서 궁금한 내용, 뽑고 싶은 인재를 표방하지 않고 자랑하기 급급하거나 정돈되지 않은 생기부를 시간에 쫓겨서 생각도 하지 않고 막 담아내다 보니 만들어지는 거죠. 생기부의 함정에 빠지기 싫다면 오답의 조건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답의 조건은 크게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생각을 담지 않고 경험을 단순히 나열한 세특, 학년별 전략 및 진로 연계성 등 스토리가 없는 생기부, 마지막으로 학생의 수준을 벗어난 욕심 많은 생기부입니다. 여기서 대필이라거나 거짓 경험은 범법이기 때문에 고려조차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조건 들키기 마련이고 설령 들키지 않더라도 이후의 학생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것을 권유한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셔야 됩니다. 좋은 생기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학생의 탐구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의 생각을 담아내는 진정성, 어떻게 탐구를 시작했고 무엇을 배웠는지가 담긴 기본 구성 지키기, 그리고 진로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진로 연계성, 마지막으로 나만의 스토리를 담은 자연스러운 학년별 발전 과정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의대를 지망하고 흥미가 운동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1학년 때는 생명과학에서 근육을 배우며 칼슘 채널을 탐구하고 물리에서는 속도에 관심을 가져 저항에 대한 탐구를 했습니다. 이때 물리 탐구는 운동 에너지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하고 교과 과정을 심화시켜서 저항의 한 가지 고려했을 때 운동 방정식이 변화하는 내용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2학년 때는 유명 선수의 부상 소식을 접하고 근육 회복 원리에 대한 흥미로 생명과학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칼슘 채널과 마이오신, 액틴 단백질에 대한 공부, 근육이 찢어졌을 때의 염증, 증식, 재형성 단계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는 1학년과 2학년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활의학 의사에 대한 진로 목표 설정을 드러내고 아두이노를 활용해 관절 가동 범위만큼 움직이는 재활기구를 만들어서 횟수와 강도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학생 수준에서의 실험을 설계하여 진행했습니다. 해당 생기부는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깊어지는 과정이 잘 담겼습니다. 교과에 대한 흥미로 시작했고 의대를 지망하는 최상위권 학생의 수준에 맞지만 또 고등학교 수준을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동시에 진로 연계성 및 3년간의 스토리를 잘 담아냈죠. 이처럼 교과 관심에서 시작해 꾸준한 탐구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진로까지 발견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담긴 스토리가 좋은 생기부 스토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 생기부 작성과 같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은 생기부는 절대 선생님이 완성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같은 학교에 다니는 3명의 학생 세특입니다. 박스 안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보이나요? 선생님은 100명이 넘는 학생의 세특을 써줘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소재가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들의 세특 내용은 모두 달라야 하는데 담아야 되는 알맹이가 거기서 거기니까 결국 선생님은 위와 같이 돌려쓰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좋은 생기부를 완성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게으르다거나 역량이 부족하시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엮을 수 있는 이야기를 주지도 않고 어떤 방향으로 엮어줬으면 하는지 상담도 진행하지 않고서 학교 선생님을 절대 탓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기부는 학생의 이야기를 엮어낸 기록물입니다. 선생님은 엮은이이고 이야기의 작가는 학생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리고 방향성을 말해주지 않으면 선생님은 좋은 생기부로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움직이셔야 합니다. 교육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만에 교육 대격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과의 중요성이 떨어졌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입시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과의 중요성은 분명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세특, 즉 생기부의 중요성이 그것보다 훨씬 커졌을 뿐입니다.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자들의 학생부 교과 등급 산포도를 보시죠.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대에서도 탈락자가 나오고 오히려 낮은 등급인 2등급, 심지어 3등급대에서도 합격자가 나옵니다. 교과 성적대로 당락이 결정된다면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이건 다른 과도, 심지어 다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좋은 생기부를 만드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09년생 이후로는 모든 학생에게 학생부 관리가 필수이고 07, 08년생의 경우에도 전문적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재수를 고려해야 할 수 있는 08년생의 경우에도 사실상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총 3가지의 변경된 입시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학기 단위 과목수의 증가로 세특 작성량 상승이 예측된 고교학점제, 1등급 내 경쟁자 증가로 내신보다 생기부 변별력을 증대시킨 등급구분 기준 변경, 세 번째로 수능 100%가 사라져 정시러를 옛말로 만들고 있는 정시의 생기부 반영이 그것입니다. 변화하는 입시제도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나에게 적응해주기를 기다린다면 위기이고 내가 먼저 적응한다면 곧 기회가 되죠. 이에 적응하려면 3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교과 공부만큼 비교과 활동에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과 공부만 챙겨서는 이제 원하는 대학을 가기는 어렵습니다. 교과에 투자하는 만큼 비교과에도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둘째, 빠른 준비가 필수입니다. 중학생 때부터는 아니더라도 예비 고1 겨울방학부터는 서서히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행평가 대비가 아닌 생기부 전체를 관리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셋째,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과는 혼자서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비교과는 왜 도움을 피하나요? 비교과도 도움을 받고 좋은 생기부를 완성하는 것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교과학원의 도움을 통해서 성적을 올린다면 좋은 선생님, 퀄리티 높은 콘텐츠, 그리고 학생의 노력이 붙어야 할 때일 것입니다. 비교과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좋은 컨설턴트가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지, 두 번째로 전공 및 교과 이해도가 높은 컨설턴트가 퀄리티 높은 탐구 주제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대필 및 대행 등의 불법적인 수업 없이 학생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돕는지를 봐야 합니다. 비교과 학원도 교과 학원처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기준에 맞는 학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정말 진심으로 학생에게 다가가는 학원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처음 입학해서 과외를 시작하며 가진 원칙이 있습니다. 학생에게 선생님이 되자. 3시간 과외인데도 과외비를 거절하면서 앉아서 8시간 가까이 모르는 것을 도와주고 숙제를 봐주는 등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새 입시 컨설팅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 교과는 저처럼 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당장 학교만 가도 정말 많았는데 컨설팅은 업계에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거면 직접 이런 학원을 운영해서 학생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리베라는 아무리 서울대 의대 출신이라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고 지원해서 합격한 경험이 없다면 절대 컨설턴트로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생기부, 지원학교 학과, 합격증을 모두 확인하고 해당 경험이 검증되었을 때 비로소 서류를 통과하고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은 60분가량의 인성 면접 및 모의 수업 시연을 진행합니다. 학생을 직접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성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실력이 떨어질 경우 채용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원자분들께는 아쉽고 또 죄송하지만 면접에서만 절반 이상이 탈락합니다. 면접 이후에도 수업 계획서 및 세특 분석 보고서, 전략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최종적으로 채용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컨설턴트를 심사숙고하여 채용하기 때문에 어떤 학생과 수업을 진행했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입결에서도 이런 매칭 과정의 시너지가 잘 나왔는데요. 서울대 식생, 건국대 수의예과, 컨설턴트와 같은 학교 학과의 선후배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리베라는 단순한 입시 컨설팅 학원이 아닙니다. 저희는 학생이 스스로 꿈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길잡이이자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도록 돕는 조력자입니다. 결국 학생의 이야기의 작가는 학생 자신입니다. 그 이야기가 좋은 결말을 맺을 때까지 리베라는 학생의 곁에서 진심을 다해 돕겠습니다.